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중국은 인플루언서의 천국이라고도 불립니다. 한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엄청난 돈을 쓸어 모으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회수 규모부터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자랑하죠.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와 같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도 적진 않은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어의 컨텐츠 조회수는 몇 천만을 넘어 억 단위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많은 인기와 금전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 꾸준히 그 위치를 유지한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대중들의 관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위험을 동반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말이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 남부 후난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후난성에서 자고 날한 1991년생 우용링 씨는 남다른 운동신경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배우면서 그 재능을 마음껏 뽐냈는데요. 그의 장래 희망은 액션 배우.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수입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결국 어른이 된 우용링 씨는 공장이나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그러던 2010년, 갑작스럽게 우용링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어머니 또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거예요. 줄어든 수입에 병원비와 약값까지 감당하기는 벅찼습니다. 그렇게 우용링 씨의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갔죠. 우용링 씨는 결국 큰 결단을 내립니다. 도시로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것. 그는 고향을 벗어나며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꿈이었던 액션 배우를 떠올렸고 스턴트 배우에 도전해요. 물론 이것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급여도 적고 일이 불규칙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생했지만 그는 번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향에 보내드려야 했죠. 그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진짜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한 동영상이 우용린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해외의 루프탑핑 영상. 루프탑핑이란 높은 건물 옥상에 오르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그 위에서 턱걸이를 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시그니처 포즈를 보여주기도 하죠. 물론 안전장비는 없습니다. 시청자로서는 영상을 보기만 해도 스릴이 느껴지는데요. 말 그대로 대리만족입니다. 그 덕에 루프탑핑은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컨텐츠 중 하나예요. 우용링 씨는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타고난 운동신경 그리고 그간 스턴트 일을 하면서 다진 민첩함을 생각하면 꽤나 해볼만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도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이미 예전에 SNS에서 동영상 몇 개를 올린 적도 있었는데 주목 한번 받지 못해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인기를 얻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용링 씨의 첫 라이브 방송이 시작돼요. 카메라가 켜지고 그는 미리 점 찍어둔 10층 건물 옥상 난간에 맨몸으로 오릅니다. 이후 외벽을 타고 내려와서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난간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의 영상은 짧지만 정말 파급력이 있었고 결과는 대성공.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어서 빨리 더 많은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어요. 그는 곧장 채널 이름을 극한 융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루프탑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요. 우용링 씨는 이내 상하이, 충칭, 우한 등 수많은 도시의 랜드마크와 거충 건물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이전까지 루프탑핑 콘텐츠가 인기는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처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루프탑핑의 개척자인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갑니다.
스포츠, 의류, 식품 등 각종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요. 중국 유명 회사들은 앞다퉈 협업 제안을 해요. 그가 자신의 건물만 올라가기만 해도 이 홍보 효과가 톡톡 했거든요. 맨몸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청년은 이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었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완성되어 가는 듯 했는데 그쯤 우용링 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한 것. 물론 전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번 상태긴 하지만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최고로 좋은 반지에 고급 드레스 그리고 멋진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사가 우용링 씨에게 솔깃한 제안 하나를 합니다. 이 회사는 신생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었는데 적극적인 이 홍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우용링 씨에게 허난성 청사에 위치한 62층짜리 건물에 올라줄 것을 부탁해요. 거기서 턱걸이를 하는 영상을 찍어주는 대가는 무려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8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중국 대졸 신입사원은 연봉을 훌쩍 넘는 거금이어서 결혼 자금으로 쓰기에 충분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용링 씨는 이 제안을 수락해요. 이 촬영이 끝나면 여자친구에게 청혼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촬영 당일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용링 씨는 맨몸으로 높이 260m짜리 마천루에 올랐고 이 장면을 보러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몰려들었죠. 그는 약속한 턱걸이를 하기 위해 옥상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언제나 그랬듯이 간단하게 미션을 클리어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옥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어째서인지 팔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용링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침착하게 자세를 잡고 다시 한번 팔을 힘을 주어 올라가려던 그 순간 그는 힘이 빠진 탓에 그만 잡고 있는 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올라간 62층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오기는 했지만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에 손쓸 방도는 없었죠. 그렇게 결혼의 꿈도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겠다는 포부도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용링 씨의 첫 영상은 10층짜리 건물에서 시작되는데요. 근데 시청자들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점점 더 과감한 도전이 필요했죠. 결국 그가 도전하는 빌딩의 높이는 이윽고 수십 층에 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안전장비도 없이 그런 빌딩에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시청자들도 그 자신도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건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터넷 문화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목숨을 잃은 인플루언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을 샤오유 아이츄라는 닉네임으로 중국 SNS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줄여서 샤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평소 취미로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면을 별 생각 없이 SNS에 올렸는데 갸냘픈 몸 그리고 귀여운 얼굴 하지만 큰 오토바이를 모는 반전 매력은 화제가 된 거예요. 이 예상치 못한 관심을 계기로 그녀 또한 인플루언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도 시작은 이 평범한 오토바이 주행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폭발적이었던 이 반응도 이내 시들시들해졌어요. 샤오 씨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그라드는 걸 보고 이 마음이 초조해졌겠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헬멧에 리본이나 고양이 귀 같은 소품을 붙여 귀여움으로 어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멧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툼한 라이더복이 몸매를 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는 마치 모델처럼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오토바이 앞에서 포즈를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짜여진 영상도 인기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주행 영상만큼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점점 짧은 치마, 원피스 같은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라이더복은 어느새 찾아보기 힘들었죠. 근데 반응은 대폭발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매가 여과 없이 드러날수록 인지도도 다시 상승 곡선을 타요. 하지만 반면 일부 팬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너무 위험하다는 것. 이런 사실은 아마도 라이더인 그녀 자신이 더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치솟는 인기와 높은 수입은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게 했죠.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2022년 10월 7일, 샤오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라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달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SNS에 새 영상을 올릴 생각에 여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SNS에는 더 이상 새 영상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건 상대편 블랙박스에 남아있던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샤오 씨는 그 커브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유지를 했는데 그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반대편의 차선의 라이더와 강하게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상대편 라이더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럼 샤오 씨는요? 제대로 된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탓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샤오 씨의 부주의함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건데요. 샤오 씨의 주행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복장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은 지적도 끊이지 않았고요. 규정 속도는 물론이고 신호마저 제대로 안 지키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팔로워들은 이런 의혹을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 했죠. 언제나 그의 영상에서는 귀엽다, 예쁘다, 매력있다 라는 칭찬이 가득했거든요.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그녀의 두 눈과 길을 막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융린과 샤오 아이추유. 이 둘의 죽음은 인플루언서의 대국, 중국의 어두운 이면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인기와 돈벌이에 현혹되어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 다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막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것. SNS, 각종 동영상 플랫폼이 일상이 된 요즘, 이 사건들이 마냥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건 과연 저뿐일까요? 이와 같은 비극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